반갑습니다. 오늘 임재어록 54번째 시간입니다. 195쪽 30 선문답의 유형 1 할 차례입니다. 임재의 사빈주. 사빈주가 좀 이제 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명한 말인데,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빈주 할 때는 이렇게 손님과 주인,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인들이,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도를 깨치려는 사람들이 그 선지식을 만날 때 그 네 가지 유형을 이제 임재 스님이 이제 정리한 건데, 그래서 여기서 빈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손님, 그러니까 문 밖에 있는 사람, 이 도를 깨치지 못한 사람을 빈이라고, 그러니까 손님이라 객이라고 하고, 주는 이제 주인이라는 건 이 자리가 이제 드러나서 스스로가 어떤 주인이 된 사람, 세상의 주인이 된 사람, 이제 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빈주라는 것은 그 학인과 아직 깨치지 못한 사람, 내지는 법을 묻는 사람과 이제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일깨우는 어떤 사람 사이에 네 가지 유형이 있는 거를 이제 정리해서 얘기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어떤 유형적인 정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고, 문 밖에 있다는 것이고, 깨달음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인이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학인이 입장에서는 사실 두 가지 유형밖에는 없어요. 학인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스승이 안목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거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네 가지까지 사실은 살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되겠고, 이 자리가 아직 밝지 않고 분명하지 않는데, 과연 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안목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요거를 볼 줄 알아야지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이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아니면은 이제 그 엉뚱한 경계를 도라고 착각하지 않고 공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뭐 그것도 사실은 인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부를 뭐 처음부터 우리가 이 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할 때는 뭐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가치 판단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경계를 좋아하면 경계를 얘기하는 사람한테 갈 것이고, 어떤 신비스러운 능력이나 특별한 어떤 그 보통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거를 뿌리 있잖아요. 막 도포자락 휘날리고 막 수염 이렇게 하면서 그 풍모가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경계죠. 모양으로 그거를 도라고 자기가 착각을 하면은 그런 사람을 따를 것이고, 근데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기본적으로 안목이 갖추어져 가지고 이건 모양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모양을 하건 하지 않건 상관없이 그 사람의 법을 보는 것이고, 사실 이 두 가지가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중요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세상에 사실은 이 공부가 뭔지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이 세계의 실상을 스스로 깨닫는 공부예요. 이 세계가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나의 정체가 무엇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떠한가를 그 제대로 깨뚫어 보는 것이 이 공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만약에 지금 뭐 경제적으로 이만한데 도를 깨치면 달라진다거나 그런 어떤 그것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안중에 있는 공부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달라지는 공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달라지는 공부면은 우린 경계에 있는 거거든요. 뭐 몸이 더 건강해진다거나, 아니면 뭐 더 어떤 특별한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뭐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뭐 세상에 어떤 돌아가는 뭐 돈이 돌아가는 원리를 안다거나, 아니면 정치가 돌아가는 원리를 안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안다거나 하는 그런 차원의 경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의 이 현실이, 눈앞에 당면한 이 현실이 과연
무엇인가,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 눈을 뜨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내 위치에서 위치 이동을 하는 공부가 절대 아니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런 견해가 없으면 자꾸 뭐가 될라 그러거든. 뭐를 더 높이 간다거나 아니면은 특별해지려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경계를 자꾸 추구한다거나 그걸 보려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삿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어떤 현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고 앉아있고 꽃을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알고 이게 그동안에 내가 알아왔던 것이 다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면모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이 공부인 것이고 스스로 깨쳐가지고 여기에 밝아지는 것이 이 공부의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어떤 경계를 얘기한다거나 어떤 능력을 얘기한다거나 달라짐을 얘기하는 거, 변화되는 상을 얘기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이 공부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런 답을 요하는 사람한테 잠시 이 공부 인연을 맺게 하는 그 정도의 것이지 결코 우리가 항상 편안해지는 상태를 추구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그럼 뭐요?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온갖 경험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되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세계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 경험하는 세계 얘기해 보실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지금 경험하는 세계. 내가 아는 세계는 이렇다. 우리 얘기해 보실래요? 보살리? 그러니까 그게 내면적인 세계에도 상관없고 외부로 드러나는 세계도 상관없어요. 지금 경험하는 세계가 뭐죠?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뭐죠? 그냥 어린애처럼 얘기하셔도 돼요. 이게 어른들은 좀 복잡하게 답을 내려고 그러는데 아주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해 보세요. 앉아 있잖아요, 이 장소에. 몽지릴라 무상 공부 모임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이거 세계죠. 눈앞에 드러나는 세계거든요. 제 얘기를 듣고 계시죠? 이거 눈앞에 드러나는 세계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고, 이게 이제 눈앞에 드러나는 세계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보이고, 근데 또 내면 세계가 있어요. 정신 세계. 안에서 펼쳐지는 세계.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고, 그런 세계가 있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전에는 예. 사람 이렇게 딱 보면, 예. 옷부터 이렇게 싹 훑어보고 사람을 갖다 이렇게 딱딱 평가하는 습관. 예. 그게 없어지고, 예. 그리고 어떤 일 하나만 가지고도 예. 생각이 막 일어나가지고, 예. 그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넌 그 잠시 동안에 그만한 생각을 했냐 할 정도로 예. 많이 했는데, 예. 지금은 그냥 조금 살짝 스쳐 지나가고. 그거의 어떤 강도나 집착하는 면이 많이 사라져서 일어나더라도 그냥 지나간 그런 차이를 지금 겪고 있고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게 세계거든요. 네. 이게 내면 세계, 생각이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라는 사고의 세계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생각이. 거기에서 이런 생각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감정도 지금의 감정은 어떠세요? 감정 세계는? 지금의 감정은 많이 차분하지만 예. 과거에는 한 사람이 미우면 예. 그게 쭉쭉쭉쭉쭉 올라가고 그 생각의 세계고 지금 느낌이 어떠냐 이거죠. 지금 마음이 그냥 편안한 어떤 그런 세계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런 식의 내면 세계 를 경험하고 눈에 드러나는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세계를 경험하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세계, 밖으로 드러나는 세계와 감정이나 생각이나 사고 세계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세계가 멈춰 있습니까? 잠깐 일어났다 시간이 좀 짧게 멈춰지죠.
그죠.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 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은 잠깐이라도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 생각이거든요.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없는 한은 잠깐 있을 수도 없고 길게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거는 그 많이 경험을 해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사실은 어떤 세월 시간의 흐름에 대한 그 감각이 좀 둔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 보면은 갑자기 확 관심을 갖고 보면 외모가 확 달라져 있다거나 어떻게 이렇게 됐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놀라움. 그것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럴 때 경험하게 되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짜 일장춘몽이라고 하듯이 인생이 그냥 한 번의 꿈 같다는 것이 더 실감 날 것이고 저도 사실은 이제 점점 그런 때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이 이제는 이제 떠나는 친구들도 이제 한둘씩 생기고 그러면 그 친구가 학창 시절의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근데 벌써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럴 만도 해요. 20년, 30년이 세월이 지났고 대학 때 만난 친구라 하더라도 그럼 30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고 내가 사실은 그때는 잠깐 본 건데 그 이후에 그 친구들, 인연 맺은 친구들은 엄청나게 그 수십 배의 긴 세월을 자기 나름대로 보내왔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 걔가 왜? 어째서?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살다 보면은 사실은 가만히 차분하게 보면 충분히 그런 일도 있고 사실은 뭐 어제 본 사람도 오늘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게 이 현상 세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요지는 뭐냐면 그게 감각적으로 드러난 세계든 아니면 제가 기억 속에 있는 그것이든 간에 그거는 무상한 것이라는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상함이라는 거는 절대 멈춰 있지 않고 늘 그것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이 돼버리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현상 세계의 어떤 사실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러니까 멈춰 있는 일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를 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사실 시간이라는 것도 관념이지만 이 변화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거든요.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은 변하지 않으면 시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변화인데 시간의 노예다라는 것이 모든 것이 그게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든 아니면 생각으로 드러나는 것이든 감정으로 드러나는 것이든 모든 것이 변한다.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아요. 변한다는 것도 맞지 않아. 사실은 변화한다는 거는 어떤 것이 있어서 스타트 해가지고 이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지만 모습만 변하는 게 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50이 되고 60이 됐다라는 것을 전제해야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체성은 그대로 있는 것이 변하는 건데 사실 정체성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한 사람들이 깨달아가지고 마음법에 자성이 없다.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 독자성이 없다.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는 그냥 세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줘. 나는 1900 몇 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코 그런 적이 없는 것이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나는 뭐냐? 그럼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뭐냐? 가만히 보니까 이 무상한 것들은 과거에서도 오지 않았고 미래에서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성이 없다를 같은 말로 뭐야? 꿈 같다, 환상 같다 하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라는 거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림자와 같고,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금강경이 얘기하는 거, 비유적으로 그것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과거에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게 태어나가지고 꾸준히 뭐 모습은 변할지라도 어떤
정체성,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변한 것도 아니라면 그럼 뭐냐? 난 분명히 지금 눈앞에 경험하고 있다, 나 자신이. 그럼 나는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경험하고 있어. 지금 이게 사람도 보고 있고 말도 하고 있고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뭐냐? 어디서 왔냐 이거지. 나는 어디서 왔냐 이거죠. 내가 어디서 온 줄 알면은 다른 것이 어디서 온 줄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존재가 뭐냐라는 거죠. 그럼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또 보고 보니까 뭐냐면 나는 완전히 공부가 안 될 때는 내가 항상 있는 줄 알았고 변화하지 않는 거라고 알았는데 어느 순간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나라는 모습은 변하지만 정체성이 있었어. 1960 몇 년도에 태어나서 지금 2000 몇 년도까지 살아왔어. 요 정도까지 왔는데 그것도 아닌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그런 식의 사유를 하지 않으면 그런 어떤 변화한다는 일도 불가능해. 그럼 이 생각이 문제라는, 생각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태어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도 생각이요. 응? 생각이요. 분별이라는 거, 분별.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감각세계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었어요. 항상 이 감각세계는 눈앞에서 경험을 해요. 항상 즉각. 눈앞에서 경험을 해. 아니다. 내가 1900 몇 년도에 분명히 저 영도다리 건너가지고 영도에 올라가서 그 있잖아요. 그 전망 좋은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바다도 보고 그 기억이 분명히 있다. 그때 분명히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파란 바다를 봤다. 그건 기억이고 이미지지 시각적인 감각이 아니라는 거지. 그거 언제 일어난 감각이야? 바로 지금 일어난 이미지, 생각, 시각적인 감각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우리는 기억 속에 감각이 있지 않아요. 그냥 이미지일 뿐이에요. 뇌리에 그려진 이미지, 생각이요. 그러니까 과거는 뭐냐? 과거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과거는 이미지하고 사유일 뿐이에요. 사유. 응?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건 지금 소리도 경험하죠. 시각적인 것도 경험하죠. 냄새도 경험하죠. 이거는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는데 순간순간 눈앞에서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감각은 눈앞에서 경험을 해요. 뿐만 아니라 기억도 생각도 눈앞에서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지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의심할 수가 없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과거라는 것도 지금 일어난 생각이고 미래라는 것도 지금 일어난 생각이고 과거 일이라는 것도 지금 일어난 이미지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도 지금 일어난 이미지. 그 다음에 지금 눈앞에 경험되는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후각적인 거, 미각적인 이 감각도 지금 순간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이것인 거야. 가만히 보니까 생각이나 이미지나 감정이나 감각이나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야? 이 세계잖아요. 생각이거나 이미지거나 느낌이거나 감각이거나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예요. 세계가 이렇게 구성되고 있거든. 이것이 어우러져서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버리면 분명히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착각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거 다 고정관념, 편견 다 내려놓고 다 판단 내려놓고 가만히 보니까 세계는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네. 순간순간 일어났다. 기멸. 그러니까 성주개공, 우리가 세계가 성주개공한다는 거는 생겨났다가 머물렀다가 무너졌다가 사라졌다 하는 거는 시간 속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일이네라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뭐야? 이것까지 우리가 와닿았다면 문 앞에까지 온 거예요. 문 앞에까지. 문은 어디 있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어. 그럼 자꾸 과거에 어땠는데 미래에 어땠는데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선생님이 이렇게 뭐 할 거라는데 그것 갖고는 아주 멀었어요. 그 상태라면.
보고 듣고 안 것을 갖고 그쪽으로 간다면 아직 문에서도 한참 멀어진 거예요. 한참 멀어진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는데 자꾸 과거의 기억 속에 있고 들은 말 속에 있고 그건 벌써 생각 속에 떨어지고 이미지에 떨어지고 감정에 떨어지고 감각에 떨어지니까 벌써 문 밖으로 밀려난 거야. 벌써 멀리. 그런 사람은 문 안으로 못 들어오죠. 주인이 될 기회를 오히려 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뭔가를 하려고 이런 게 도니까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분별 망상 속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에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려는 것 자체가 뭔가 분별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벌써 더 멀어지는 거야. 어떻게 하지도 말라는 말을 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벌써 멀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도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순간순간 찰나찰나 우리가 이 근원,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이전에는 그냥 저기에 그곳에 거기에 당연히 뭐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그 공간, 시간 속을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어떤 그 생각 속에서 살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객관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찰나찰나 일어나는 세계이네. 기존에 알고 있던 사고방식이나 관념하고는 사뭇 다를 거예요. 이 정도까지 오더라도. 그럼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이. 과연 뭘까 그게? 그럼 바로 지금 이 순간 찰나찰나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럼 이것은 사실은 여기까지도 생각이죠. 순간순간 찰나찰나 일어나고 있다. 언어는 여기까지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언어 무시할 수 없어요. 언어 아주 중요해. 왜?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문화까지 데려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말이라는 거는 아주 훌륭한 방편이에요. 근데 단점도 있어. 뭐? 말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거지. 말이라는 게 분별이라는 그거. 그러니까 분별 중에서도 아주 유용한 도구이지만 우리가 분별 아닌 이 근원을 자각할 때는 그 말이 또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바로 지금 그럼 가만히 보니까 세계라는 게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과거나 미래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저기 그곳 어디라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순간순간 일어난 분별이구나. 근데 이 순간순간 일어난 분별이구나 하는 것까지도 분별이구나. 그럼 뭐냐면 갑자기 말문이 탁 닫아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분별로 추구할 수 있는 건 할 수가 있어요. 분별로 추구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있어. 분별로, 왜냐하면 나조차도 분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분별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야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받아들여야 돼. 도가 뭔가? 뭘 말하지? 하는 것도 생각이네? 이것도 진실한 게 아니고, 아니면 이런 안정되고 고유한 상태가 우리가 그 법을 얘기하는 언어 중에는 어떤 지혜의 측면이 있는 게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마음의 안정, 안락한 것을 표상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열반이나 정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언어가 주는 느낌이 뭐냐면 어떤 반짝반짝 밝은 지혜라기보다 뭔가 고요, 평화, 감정 상태적인 언어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각 깨어있음 얘기하면은 그런 감정 상태보다 뭔가 어떤 의식 상태처럼 여겨지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언어적으로, 우리 이미지적으로.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런 식의 언어적인 분별도 아니고 그런 식의 정멸이니 열반이니 하는 감정 상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벌써 투사된 거고 일어난 거고 분별이라는 거죠. 이거는 감정도 아니고 사유도 아닌 거죠. 이건.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언어라는 것은 다 각각의 단어들이
이미지를 갖고 있고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달리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열반을 뭐 지혜라든지 그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만의 사전 그 백그라운드에서 해석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이 자리는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각 깨달음이 그런 깨어있는 의식 상태 아니면 뭔가 잘 아는 상태라면 그것도 아닌 것이고 정멸이나 열반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그거라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벌써 한 생각 한 번 이 자리에서 한 번 굴러가지고 일어난 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사람들이 갑갑해져요. 여기까지 오면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해가 있으면 점점점 그 내면화가 되거든요. 내면화, 내재화가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알아들으려 해도 알아듣는 것이 이게 망상이네? 아니면 고요를 유지하려고 해도 이것도 또 조작이고 망상이네? 아니면 뭐 없애려고 해도 이것도 벌써 분별에 떨어진 것이네? 경계에 떨어진 것이네? 언어에 떨어진 것이네? 감각에 떨어진 것이네? 그러면 뭐냐? 완전히 자기 존재 자체가 감옥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분명함은 없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게 울고 싶다. 네? 그게 울고 싶다고요. 울고 싶다고요? 하나가 안 되니까. 안 돼서? 근데 진짜 그게 아주 공부를 잘 해왔다라는 이게 오도 가도 못하게 딱 가로막힌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분별이 힘을 못 쓰는 거야, 이젠. 근데 그때 소식이 와요. 오도 가도 못할 때 소식이. 그러니까 더 빨리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좋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 내가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는 그 마음이 탁 자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어떻게 할 수 없죠. 이렇게라도 안 된다. 그렇게라도 안 예. 된다.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우리 문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커.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상황에 근데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사업을 한다 칩시다. 1억이 없으면 회사가 날아가게 생겼어. 근데 그동안에 막 다 빚진 데가 많아가지고 어디 가서 은행에 있어도 빌릴 수가 없고 어디 가서도 빌릴 수가 없어. 옛날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옛날엔 세금이 무서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관료들이 와서 없는 집에 뭐 사람 수대로 다 세금을 매가지고 다 세금을 걷어갔어. 그러면 다 어제까지 다 내줬거든. 근데 오늘 또 찾아온 거야. 돈 내놔라. 안 그러면 자식들 다 잡아가게 생긴 그 상태. 돈은 없고 애들을 잃을 수는 없고 그 상태. 그래서 사실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앞뒤가 꽉 막힌 상태. 그걸 뭐 금강건인, 율곡봉인 얘기하거든요. 그때가 좋을 때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야.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당장 오늘 해지기 전까지 뭔가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나라에 바칠 세금 이거는 이게 불합리하다, 정의롭지 않다 그 판단을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새가 없는 거야. 왜? 당장 얘가 잡혀가게 생겼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근데 희한해. 우리는 그렇게 고민에 빠지고 괴로워도 숨은 잘 쉬고 있고 배는 고파. 새소리는 잘 들려. 그게 생각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생각에 빠져 있는데 희한하게 새소리는 잘 들려. 숨은 잘 쉬고 있어. 고개는 끄덕끄덕끄덕끄덕. 지가 알아서 잘해. 이 소식이 있는 줄을 우리는 몰랐다는 거지.
사실은 모든 고민, 그 생각, 앞뒤가 꽉 틀어막힌 생각도 사실 배고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배고픈 자리에서. 소리가 잘 저절로 드러나는 자리에서 그 고민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그 밑바탕에 내가 하지 않고 있지만 저절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내가 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원인 것이고 이게 사실은 항상 변함없는 것. 생각은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막 고민에 빠지더라도 갑자기 졸리면 잠이 와. 그때는 그런 고민이 없어. 근데 잠이 끄면 또 생각이 일어나. 그거는 이어지고 끊어짐이 있어요. 생각이라는 것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있는 것이 있는 그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생각은 객인 것이고 손님인 것이고 그거는 이 집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사람인데 주인은 항상 여기를 떠나지 않는 게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라는 건 뭐야? 모든 상황에서 항상 떠나지 않는 게 주인이야. 우리가 이 집의 주인이다라는 건 내가 항상 이건 항상 내 소유라는 거거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집안에 무슨 큰일이 있건 없든 간에 항상 내가 주인이라는 거고 손님은 뭐야? 보기 싫으면 떠나면 돼. 생각 안 해면 돼. 잊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뭐냔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데 지금 끄덕끄덕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눈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내가 생각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냥 있잖아. 그냥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것도 이렇게 끄떡끄떡한 것처럼 표현된 거예요. 여기에서. 끄떡끄떡한 거와 같이 표현된 거라고 이 자리에서. 그거 근데 이미 있잖아. 이미 있는데 자꾸 생각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미 있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거든요. 이미 있잖아요. 이미 사실 배가 불러요. 이미 배가 불렀는데 생각은 자꾸 더 모자라다 자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저절로 부른 줄을 모르는 거라. 이미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이미 있는 거를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새로 뭔가 조작해서 만들려고 그래요.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를 보는 게 이 공부라는 거죠. 이미 있는 거. 이미 있잖아요. 이미 있잖아. 이건 뭐예요? 손 들어보세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내가 드린 겁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이거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안 잊어버리죠. 근데 뭘 찾아요? 뭘 찾으시냐고. 뭘 찾고 계셨어요? 찾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왜 답답하죠? 정답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그걸 찾고 있는, 정답을 알고 싶은 게 찾고 있는 거잖아요. 정답을 알고 싶은 게 찾고 있는 거거든. 정답을 찾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미 이거 부족함 없이 쓰고 있는 게 도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평상심이 도고 새로 뭔가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있는 거는 부족함 없는데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생각에 빠져가지고 추구하려고 하니까 자꾸 가로막히는 거예요. 이걸 보시라는 거지. 그 도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라는 게 특별한 거면은 그게 평등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가 완전하게 갖추고 있고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고 쓰고 있는 이것만이 변함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 사실만이 변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변함없는 거에 관심을 가지셔야지 맨날 찰나찰나 변하는 거에 우리 스스로가 추구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늘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건 변함없는 거 아닙니까? 늘 한결같은 게 진실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사실은 순간순간 다른 것인 거를 우리는 추구해 왔다는 거죠. 그게 뭐
어느 범주 안에 들어가냐면 생각이거나 감정이거나 어떤 감각이거나 욕망이거나 그거는 사실은 단 한 시간의 일관성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 허망한 짓거리를 하냐 이거지.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혹했다. 어둡다 이거야지. 경계에 어둡다. 있지도 않은 그림자 같고 그림자를 진실하다고 여겨서 그걸 자꾸 붙잡으려고 했다. 이게 우리가 수많은 깨달은 사람들의 안목인 거예요. 자기 실수를 보게 되는 거지. 내가 실수했었구나.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하다고 여고 항상 하지 않을지라도 항상 동일성을 유지해서 유지된다고 착각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런 고정관념이나 판단 없이 가만히 보니까 그건 순간순간 찰나찰나 일어난 그림자와 같은 것이네.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난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내가 그걸 갖고 씨름을 했네. 헛개비랑 씨름해보세요. 이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도깨비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사람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귀신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 귀신은 뭐? 귀신이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헛개비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그것으로 보는 것이 이기는 거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이기는 거라. 그게 있는 그대로가 이런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그래서 이 세계가 나는 찰나찰나 순간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그냥 여기 이게 그러니까 손을 들어보시죠. 손을 들어보세요 한번. 그 손이 어디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기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기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손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모양에 떨어지니까 이 자리를 모르는 것인데 그냥 경험의 순간에 이 변함없는 게 있잖아요. 이거라니까? 바보처럼 막 모양 위에 갔다 아래 갔다 이래 갔다 아래 갔다니까 몰랐던 거. 그러니까 변함없는 것이 어디 있냐? 변하는 데 있는 거야. 그냥 이 변화 그냥 경험해 보시라 이거야. 알려고 하지 말고 경험해 보시라고 이렇게 손짓 발짓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는데 이거는 그럼 어디에 있냐? 여기 있잖아. 말을 하는데 변함없는 건 어디 있냐? 말하는 데 있잖아. 움직이는데 변함없는 건 어디 있냐? 움직이는 데 있잖아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 경험해보라 이거지. 경험해보라고. 직접 맛을 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보라고. 그게 맛보는 거거든. 생각으로 밥을 그려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맛보는 거라고. 그냥 맛을 보라고. 어떻게 맛봐? 이렇게 맛봐. 맛을 보라고.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게 이 법의 밥맛을 보라고. 이거라고. 그래서 도리법이기 때문에 종소리와 이거는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 도가 어디 있습니까? 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 그냥 여기 있지. 드는 데 있고. 그래서 옛날에 선사들 뭐 가면은 손짓 발짓 다 했잖아요. 그럼 보는 데 있지. 여기에 있지. 보여 이게 드러나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있거든. 응? 소리 여기에 있거든요. 이거거든요. 이거 복잡한 겁니까? 이게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 판단 내려놓고 여기 그냥 탁 맡겨버리면 되는데 뭘 헤아리고 따지고 할 게 아니에요. 손 하나 까딱 할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손대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부족함 없이 이걸 법의 감노수라고 하지. 감노수. 응? 이것이 그 물에도 비유할 수 있고 밥에도 비유할 수 있죠. 법의 밥을 먹어라 이거 진짜 먹어라 이거 진짜 먹어라.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응?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운전 잘하고 오셨죠? 운전 어디서 하셨어요? 응? 장수에서 하셨어요? 여기서 했잖아요, 운전. 운전 항상 여기서 하지 않았나요? 장수에서 하지도 않았고 부산에서 하지도 않았잖아요. 여기서 했잖아요, 운전. 이거 여기서 했잖아요.
항상 우리는 여기서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눈 떠서 분별해 보니까 부산에 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 떠서 분별해 보니까 장수에 왔고, 분별해 보니까 찰나적인 생각이 부산이다, 장수다 하는 것이지, 진짜 그거는 무상한 것이고, 진실하지 않은 것이고, 경계인 것이고, 그거는 일관성도 없어요. 순간순간 왔다 갔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도 참 재밌어요. 우리의 사고 속에는 질서정연하게 흐른다고 생각을 하죠. 과거에서 언제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미래로 간다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시간을 경험할 때는, 시간이라는 걸 경험할 때는 뒤죽박죽이에요. 과거도 기억했다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지? 미래로 갔다가 그러다가 누구야? 그러면 이거 눈앞에 왔다가 또 생각이 또 과거로 갔다가 왔다 갔다 찰나찰나 변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경험하는, 사실 시간이라는 것도 없지만, 그건 뭐냐? 시간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일어난 생각이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 생각은 두서가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일관성을 갖고 생각해 왔습니까? 그런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막 고민에 빠지다가도 갑자기 배가 고파, 밥 먹으러 가야지. 그 생각은 가고 어디 가고 없어. 그러다 막 먹다가도 배가 부르고, 또 고민해야지. 이렇게 막 고민이 막 떠오르고, 이거 왔다 갔다. 이게 완전 두서가 없거든요. 근데 배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럼 한 생각, 탁 배운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그 지식이죠. 내가 배웠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우리 선생님이 얘기인데, 요게 이제 다 그 한 생각이 그 한 지식의 형태로 탁 표출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개념이 탁 드러나는 거라고. 그 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질서 정연하게 흘러간다라는 개념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 객관적인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형화된 틀이 확 무너져 버려요. 정형화된 틀. 시간은 이런 거야 갖고 있던 이 정형화된 틀.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이런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틀. 아니면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하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틀. 세계는 이런 거야. 아니면 이데올로기니 우리가 진짜 생각을 향해서 목숨을 거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것이 예전에는 그게 너무도 깨뜨릴 수 없는 진실 같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찰나찰나 일어난 나의 생각이구나. 이 생각이라는 것은 너무도 개별적이고 이게 독자적이고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거는 객관성이 있는 게 아니구나. 단지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길들여진 인연에 따라 발현되는 생각이거나 사유구나. 그래서 그것이 견고함이 무너져 버리거든. 물론 필요할 때 쓰면 쓸 수 있어요. 질서를 지켜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12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합시다. 그러면은 12시에 6시 그 생각이니까 만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게 생각인 줄 알면서도 가서, 왜? 그건 어떻게 보면 소통의 도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참 묘하게 세계가 달라지는 거야, 이 세계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세계가 아닌 거야. 그래서 다 모든 것이 나의 창조물이다. 다 이 세계가 내 마음 안에 있다. 내 마음이라고 아니지. 나의 마음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마음은 소유물이고. 근데 우리는 나의 마음이라는 것이 익숙한 언어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진짜는 뭐냐면 마음 안에 나야. 이것 안에 나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보라 하는데, 마음 속에 나라는 어떤 실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더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여기에서 나도 나오고 남도 나오고 나의 이렇다 저렇다 하는 면이 다 나온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남을 보고 남을 따라가니까 자기 마음을 봐, 자기 이야기로 돌아와 해서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데, 자기의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 안에 자기가 있고 남이 있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되고 남이 되는 것이. 이것을 마음이라고 한다면 엄밀히 말하면 나의 마음은 아니야. 나조차도 이 마음의 투사인 거예요. 낙툰 것. 그게 공부를 하다 보면 더 철저하게 보게 되거든요. 그냥 기미만 보여도 벌써 일어난 것이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기미가 일어나야지 나라는 게 생기고 남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한 생각 동해야지 내가 생기고 남이 생긴다는 걸 철저하게 보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조짐만 보여도 이게 망상이구나. 그러니까 경계라는 거를 우리가 그게 날카로워진다 하는 거예요, 안목이. 그럼 뭐냐? 일어나는 거를 막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면 일어났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마음껏 인연 따라 삶을 살아가고 영위를 하되 이제는 그 경계에 그게 있다고도 여기지 않고 더 나아가서 없다라고 단정하지도 않고 인연 따라 그냥 장애 없이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갈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말을 하려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야. 그걸 우리가 여실하게 보고 여실하게 엽법하게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법답게 산다. 근데 법이 뭔지도 모르면 어떻게 법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엽법이 아니에요. 여법이라고 하대. 아나운서들 여법하게 산다. 여법하게 산다. 여법하게 산다. 법의 뭔지를 깨달아야지 여법하게 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봐야지 그거에 부합하는 삶을 우리가 그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장애 없이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 뜨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도가 뭐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시종일관 얘기해. 무상한 것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도가 됐든 깨달음이 됐든 대단한 사람이 됐든 그거는 무상한. 그러니까 심지어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고 한 건 뭐냐면 엄밀히 보면 부처라는 것도 자기 한 생각이요. 조사라는 것도 자기 투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 이걸 엄밀하게 보라는 거. 나조차도 이것의 투사인데 우린 내가 가장 소중하잖아요. 나조차도 그림자인데 부처가 어디 있고 조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공부는 허망한 경계, 무지개를 쫓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조차도 죽어 나가는데 어떻게 그게 아무리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데 남을 생각하겠어요. 내가 있어야 그래도 부처가 있고 조사가 있는 것이지. 안 그래요? 솔직해집시다 좀. 나는 죽어도 도는데 부처는 죽으면 안 돼요. 그런 비겁한 말이 어디 있어요? 솔직하지 않는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있어야지. 내 살려니까 부처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망상인데 누가 있어 그러면? 나라는 존재조차도 객관적으로 있다고 할 수 없는데 그럼 그 나머지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보고 철저하게 봐서 사실은 나한테도 속지 않고 남한테도 속지 않는 것이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시간도 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공간도 한 생각.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가고 감각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뭐가 입체적인 것처럼 3차원적인 것처럼 드러나지만 그 모든 요소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공간이 다 이것이면 모든 세계가 다 이것이란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이것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 어디에 있냐? 말할 때 있고 생각할 때 있고 들을 때 있고 그러니까 이건 말할 때 들을 때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너무 복잡해져요. 단지 그래서 즉각적인 것을 봐라. 자꾸 종 치니까 종 칠 때만 있는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시종일관 이거예요. 시종일관. 그래서 선사들은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도가 뭡니까? 물으면 뭐야? 가만 다리 꼬고 앉아있다가 다리를 슬그머니 내려놨어요. 이 소식이라는 거죠. 이 단순성. 이 생각이 필요 없는 생각이 물들지 않는 이것. 지금도 답답합니까?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응? 뭘 찾고 계세요?
머리로는 예. 이해가 되고 예. 머리로는 이렇게 되는데 예. 이게 와닿지. 보니까 예.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아니, 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그것까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들어가고 나오는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것도 생각이고, 나오는 것도 생각이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이제 언어적인 것이고, 문 밖에 있다라는 것도 언어적인 거예요. 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언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치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언어는 벌써 표현된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니든 밖이든 문 밖이든 문 안이든 손님이든 주인이든 깨달음이든 깨달음이 아니든 간에. 근데 그 그러면 뭐냐. 이 돌을 떼치면 이 자리가 탁 자각이 되면 뭐 과거에 가도 상관없어. 미래를 생각해도 상관없어. 이 자체가 이거거든. 그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의 근본을 자각해서 과거를 생각하든 과거 생각해야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미래 생각해야죠. 눈앞의 일 봐야죠. 판단해야죠. 이렇게 판단할 때도 이거를 떠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어둡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얘기해 보세요. 이제는 말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 또 왜 시원하지 않아요? 와닿지 않습니까? 좀 답답한데 이렇게 하면 좀 낫긴 나은데. 응. 근데 거기서 이제 확 쉬어지지가 않는다 이거죠. 네. 여기서 마음이 확 놓여지고, 이렇게 뭐 짊어지고 있던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확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신용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탁 이게 와닿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법문 듣다 보면 아 이것뿐이구나 라는 얘기를 듣고 아직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근데 너무 생각이 치성해. 근데 이게 탁 치면 생각이 갑자기 잠시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럼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근원에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생각이 치성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탁 와닿은 사람은, 이게 확 이 자리가 확 선명하게 자각된 사람은 생각이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끌려가더라도 탁 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그냥 훅 쉬어지는 거야. 생각에 사로잡히더라도 훅 쉬어지느냐, 그냥 부담감이 갑자기 훅 빠져나가느냐, 아니면 살짝 빠져나가느냐, 그러니까 밑동이 확 빠져버렸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거든요. 단지 그냥 설핏 이것의 표면만 건드렸느냐, 아니면 이 껍질이 싹 벗겨졌느냐, 분별의 껍질이 확 벗겨졌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확 와닿아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어떤 리얼해요. 리얼함이 확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가 분명하다, 시원하다, 가로막힌 게 없이 통해야 된다고. 뭔가 얇은 막이 싹 가로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면 아직 이게 뚫린 게 아니에요, 이제. 개인적으로 예. 굉장히 궁금한 게 아니에요. 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한다면 유행가를 굉장히 유행가를 노래를 예. 굉장히 좋아한다고 할까? 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직 맛을 안 봤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 예. 노래의 감정이 실려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맛을 보고 난 데는 불러도 상관이 없는데 예. 맛을 보기 전에는 불러면 안 되나요? 불러도 되죠. 근데 그때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노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노래도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노래를 듣더라도 감정을 실으면 진짜 같죠. 예. 그 스토리 속의 주인공 같죠. 그러니까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감정을 어떻게 잘 실으느냐, 그죠? 얼마나 진짜 그 자기 감정을 실으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사실은 뭐 음정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감정을 잘 실으면 듣는 사람한테도 감동을 주고 부르는 사람도 울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항상 노래에 감정을 실지는 않잖아요. 그냥 흥얼흥얼 아무런 감정 실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노래가 어떻게 보면 빈 껍데기 같은 느낌이 들어. 그냥 뭔가 노래의 실체성이나 그 감정화가 되기 이전에는 그냥 이 흥얼흥얼 하는데 좋아하는 노래가 뭐죠? 많아요. 아니, 그러기 대표적인 거. 얼, 예? 한번 불러보세요.
물론 서서 예. 불러야 되는데. 아, 서서 불러보세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올라갔다 오색빛처럼. 아우, 나 눈물이 날라. 그게, 이 감정을 확 실어가지고 부르니까, 노래가, 뭐, 목소리가 예쁘고 예쁘지 않고, 아니면 뭐, 리듬이 맞고 맞지 않고, 이거 상관없이 마음을 확 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노래를 항상 이런 식으로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냥 흥얼흥얼. 여기에는 아무런, 그러니까 노래도 없어. 그냥 흥얼흥얼 요것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감정도 여기에서 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얼굴이라도 그렇게 부를 때와 이게 마음을 탁 감정을 싣고 부를 때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 공부는 뭐냐면 그런 감정 실는 것이야 우리가 익히 살아오면서 많이 배워왔지만 그 다른 면, 아무런 감정도 없고 이 노래에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스토리도 없는 그 면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럼 그 노래조차도 이게 방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 어떤 일에 몰두할 때는 감정이 안 실리고 그냥 흥얼흥얼만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서 온갖 감정이 나오고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이 본바탕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와 왜냐하면 이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깨달으면 편해진다. 이걸 깨달으면 잘 살아진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야. 사실을 사실로 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이라는 건 뭐 일사자에 뭐 실제 이런 어떤 일의 덩어리 분별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있는 그대로를 보고 살면은 그게 사실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진실되게. 근데 그 진실되게 사는 데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장애들이 없다고. 가로막히는 게 없다고. 가로막히는 게 없다고 해야 돼. 왜? 분명히 깨닫더라도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는데 그것이 시종일관 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안목이 열린 사람의 삶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 나와. 아픈데요. 아픔이라는 게 없네요. 아픔이라는 덩어리가 없네요. 응? 행복한데요. 행복함이라는 구별되는 게 없네요. 응? 즐거운데 즐거움이라는 어떤 따로 있는 게 없네요. 다 모든 것이 하나네요. 하나인데 어떨 때는 이렇게 아름답게, 어떨 때는 슬프게, 어떨 때는 괴롭게, 어떨 때는 기쁘게 이렇게 나오네. 그게 스스로가 실감내고 그래서 그거를 더 우리가 더 어떻게 이 하나에서 모든 다양한 꽃이 피고 있구나. 세계 일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계가 한 송이 꽃이. 그 세계는 온갖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꽃이라는 거야. 한 송이 꽃. 그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노래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뭘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런 건 없어. 단지 부르든 안 부르든 그것이 근원이 이거라는 거지. 근데 이게 그 노래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노래 누가 부릅니까? 동그라미 어디 있습니까? 동그란 얼굴 어디 있어요? 자기한테 있잖아. 동그란 얼굴이 자기한테서 그려지고 있지 않나요? 그쵸?
이 얼굴이 그려지는 자리에서 온 세계가 그려지고 있지 않나요? 깨달음이라는 것도 여기서 그려지고 있지 않나요? 답답함이라는 것도 여기서 그려지고 있지 않나요? 제가 답답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답답한데 그 답답함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거기서 오잖아. 여기에서 다 오잖아요. 이 몸이라는 것도 여기서 오잖아요. 내 몸이라는 것도 여기서 오거든요. 이거 어디 왔다 갔다 합니까? 이게. 달라집니까? 이 모습은 달라지지만 이 자리가 왔다 갔다 합니까? 이건 늘 여기 있었잖아요. 변함이 없었거든요. 이게 이 모든 것들의 단일한 면이라는 거예요. 모든 무상한 것들의 항상 변함없는 면이라는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운전 어디서 하셨어요? 운전 어디서 하셨냐고. 장수에서 하셨어요. 장수가 어디서 그려집니까? 머리가 아니지. 머리라는 것도 벌써 그려진 거죠. 머리라는 것도 장수처럼 그려진 거잖아요. 머리에서요. 어디서 운전했습니까? 장수에서요. 장수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서요. 벌써 이건 그려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머리도 아니고 꼬리도 아니야. 몸통도 아니고. 근데 있어.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머리가 나오고 장수가 나오고 모든 게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머리라는 것도 벌써 어긋난 거죠. 머리도 벌써 그려진 거잖아요, 여기서. 이게 있잖아, 이게. 이게 도라고. 이게 마음이라고. 이게 마음이라고. 이게 어디서 그려집니까? 이 소리가 어디서 그려집니까? 여기서 그려지잖아요. 자기한테서 그려지잖아. 여기서 그려지는 게 아니잖아. 여기 있잖아요. 이게 다라는 거, 이게 다. 이게 다라. 이게 시작과 끝이라. 있잖아요. 제가 드린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다라. 이걸 벗어난 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잖아. 자식도 여기 있잖아요. 어? 하늘도 여기 있고 땅도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 그냥 있잖아. 여기에 있잖아요. 요걸 가리키고 있거든. 요거뿐이라는 거. 요거뿐. 이게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분명해지는 게 우리가 깨달음이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울고 있어요? 장수에서 울었어요? 어디서 울고 계시냐고. 어디서 눈물이 나냐고. 어디서 눈물이 납니까? 여기서 눈물이 나죠. 여기서 눈물이 나죠. 여기서 내가 눈물 흘리고 있네 하는 게 여기 일 아닙니까? 다른 일이에요? 이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제가 설법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설법하고 있잖아요. 이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공간화 되기 이전 여기서 설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법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죠. 본인이 다 하고 있잖아. 본인이 다 하고 있잖아. 본인 아니고 본원 본래 근원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온 세상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임재스님 무위진인 위 없는 사람, 아니 의지함 없는 사람, 이게 진인이라 이런 허망한 인이 아니라 이게 진짜 사람이라는 거. 진짜 사람은 이거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 진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가아가 아니고 가는 무아인데 진아는 의심할 수가 없어. 이건. 그래서 우리가 무아라는 거는 내가 나라고 알고 있던 그 내가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만은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말로 할 수도 사실 진아라고 할 수도 없고 진인이라고 할 수도 없어. 왜? 그것도 말이거든. 근데 분명해. 진인이라든 뭐 진아라 하든 무아라 하든 가아라든 분명해. 이 분명함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어디 있어요? 어디 간 적이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잖아. 어디 갔었어? 여기 있었잖아.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땅, 이거를 이제 불국토라고, 이 땅에서, 이거 대지와 같이, 이 땅에서 모든, 그러니까 우리는 땅 그러면, 이게 하늘이고 땅이 평평한데, 아니에요. 이 땅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어디에든 이 땅은 항상 이런 식의 땅이 아니에요. 어디든 이것이 바탕이라는 거지. 이것이 불국토의 원천인 거예요, 이게. 불국토가 눈에 보이는 세계, 뭐 어떤 특정한 세계가 아니라.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야. 천국의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가 있냐고.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부정해보세요. 이거 아닌 것 같죠? 부정은 못하죠. 부정해보세요, 그래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와닿지 않아요, 해보세요. 와닿지는 않죠. 와닿지 않아요가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와닿는 일도 아니고 와닿지 않는 일도 아니에요. 와닿지 않는다 해도 이것이고 와닿는다 해도 이것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이것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말은 아무 상관없어. 말은 그냥 말일 뿐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말이 이걸 떠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단지 말이 이것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지. 모든 말이.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는 게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요 하는 게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는 게 이걸 실감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어요 하는 게 실감하는 거예요. 괴로워요. 나 괴로워. 공부하면 괴롭지 않아야 되는데 괴로워. 이것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이건 괴로운 거나 괴롭지 않은 거를 넘어선다는 거죠, 이거는. 괴로움을 넘어서기만 하면 그거는 인간 세상의 분별 세계의 얘기일 것이고, 괴로움도 넘어서고 괴롭지 않음도 넘어설 수 있어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지. 반만 넘어서면 그게 무슨 완전함이겠어요. 괴로움과 괴롭지 않음을 모두 넘어서는 것이 부처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괴로움만 넘어서고 괴롭지 않은 거는 머물러 있으려 하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된다 이거지. 한꺼번에 다 뛰어넘어야지 그게 제대로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괴로움도 넘어서는 거예요. 만약에 괴로움만 넘어서고 괴롭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괴로움을 넘어선 게 아니에요. 왜? 괴로움은 괴롭지 않음의 다른 얼굴이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만 넘어선 척 하는 것이 진짜 넘어선 건 아니,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지 않은 일만 있으면, 괴로움은 없고 괴롭지 않은 일만 있으면 괴롭지 않은 일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어둡기 때문에. 내가 나이면은 나 아닌 거는 당연히 있는 거야. 그러면 나 아닌 게 있으면 반드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충돌이 있는 것이고. 근데 나는 그대로 두고 우리는 남을 없앨라 하거든? 내가 마음에 든 건 그대로 두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없앨라 하는데, 그러기 전에 나를 없애버리면 돼. 내가 마음에 든 걸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아닌 것도 따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별이라는 거는 쌍으로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이 공부가 모든 분별이 조복되고 금강경에 나오잖아, 수보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키겠습니까? 이 분별하는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설법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분별심을 극복하는 공부예요. 분별심. 분별이 잘못된 프레임에 들어가서 우리가 스스로 없는 일을 갖고 구속을 했구나, 사슬을 묶었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럼 뭐냐? 둘 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럼 이 깨달았다, 나는 체험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나는 체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체험해야 된다. 이 사람은 절대 이 진짜 법의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 못했다. 깨달아야 된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놈이 그놈이거든. 근데 요거를 다 뛰어넘는 것이 진짜 솜씨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척간도의 진일보하라 현해살수 장과라는 거는 깨달음조차도 그것이 구속이었다는 걸 깨닫고 다 그 모든 거를 다 놓아버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당장에 그거 가능합니다. 딱 알아듣고 그게 분별이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취하면 그 아닌 것까지 같이 딸려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게 연기법이거든. 그래서 연기법은 공이에요, 사실은. 왜? 이게 있으려면 이게 아닌 게 있어야 돼. 그럼 이게 실제 있는 겁니까? 의지에 있는 건데? 그럼 이 자체가 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금강경에 그게 그거죠. 법도 이름일 뿐이요. 비법도 이름일 뿐이라는 거는 법 하면 그게 실체 있는 게 아니고 비법 하더라도 그게 실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은 법 아닌 거와 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법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라는 건 이거 바로 뭐야? 그게 반야부 경전이잖아. 공사상이잖아. 그게 이름일 뿐이다라는 건 그 법이라는 색이 공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름일 뿐이다라는 거는. 그 이름일 뿐이다라는 건 무늬만 그렇다 이거인 거예요. 실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법도 이름일 뿐이다. 법도 공이다. 법 색인데 그게 공이다. 비법 그 색인데 그게 공이다. 그럼 있기는 있는데 너도 있고 나도 있는데 그게 공이다. 왜? 너 혼자만 있을 수가 없잖아. 너 혼자만 영원할 수가 없잖아. 항상 조건적인 거잖아. 너 아닌 게 있어야지 내가 되잖아. 그럼 내가 나이겠어요? 나의 독립성이 없는 거잖아요. 독자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사유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려면 순간적으로 내 아닌 것이 배경이 돼야지 내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분별. 근데 우리는 그 분별을 있는 것으로 믿어버리거든. 분별된 것을. 생각된 것을 있는 것으로 믿어버리는 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분별로 보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분별을 분별로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그게 이 세계의 색즉시공의 어떤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뿐이지 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일어나면 이뿐. 뿐이라는 건 이게 있다는 게 아니거든. 그뿐. 눈에 분별은 돼. 근데 그뿐이야. 그래서 뭐 무슨 뿐이다 하는 게 그거거든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지금 인연이 그래서 그렇게 나온 그뿐이다. 그뿐이다. 항상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모든 모양이 있는 것들은. 근데 그 모든 모양이 있는 것들은 그 다른 면, 이 깨어있음, 이 바탕성, 이거 깨어있거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망상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소리가 들릴 수가 있고, 어떻게 사물이 드러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다. 죽은 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그건 거예요, 또. 이게 바로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거. 이걸 딱 자각하면 진짜 내가 그동안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짐, 왜 짐이겠어요? 짐은요, 보자기에 싸고 가만히 떼기에 들어가야지 짐이 돼. 그건 뭐냐? 테두리가 있어야지 짐이 되는 거예요. 모양이 있어야지 짐이 된다고. 모양이 없는 것이 어떻게 짊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럼 뭐야? 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 상태에서 그냥 그 어떤 무게감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 뭘 움직일 필요도 없어. 짊어졌던 걸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비유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어. 뭔가 짊어졌던 걸 확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다. 그럼 기분이 그렇다는 것이지 자기가 동작을 해서 짊어졌던 걸 던져버린 게 아니고 있기는 있어. 엄마로서의 짐, 아빠로서의 짐, 가정으로서의 짐. 다 있어. 근데 그게 있는 게 아니구나. 아무런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바로 짐을 내려놓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 통밑이 빠진다면 뭐가 빠져버려야지 되는 것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실체감이 사라져 버리는 게 그게 뭔가 담겨져 있던 내용물들이 싹 빠져나간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은 오고감이 없죠. 뭘 여기에 담겨 있다가 빠져나가는 일이 없어요. 그냥 세계가 온갖 존재로서 온갖 무게감으로서 이 왜소한 나를 구속한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 아닌 것조차 그냥 그림자와 같아요. 우리 그림자 무게 달아보세요. 무게가 있나? 그림자에 무게가 없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식의 내적인 변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림자 무게 달아보셨어요? 무게 있던가요? 안 달아봤을 거예요. 온 우주의 그림자를 다 달아봐도 무게가 없어요. 그림자의 비유가 그것이거든. 응? 그림자를 무게 달아보세요. 우주의 그림자를 다 달아봐도 그것이 무게가 있느냐. 그 개짜 과학자도 나올 수 있겠다. 모든 그림자를 다 무게를 달아보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네 이제. 자, 한번 볼게요. 이거 뭐 특별한 그거는 아니에요. 자, 선문답의 유형 1, 임재의 사빈주, 4가지 빈주, 손님과 주인의 어떤 그 유형이라는 거죠. 스님들이여 예컨대 여러 곳에서 학인이 찾아와 주인과 손님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나면 곧 앞에 있는 이를 분간해 보려는 한마디 말을 하게 된다. 하기는 그럴듯한 방편의 말을 한마디 끄집어내어 그대들 선지식이 입가에다 내던지고는 그대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살핀다. 그대들 선지식이 만약 이 경계를 알아차리고 집어서 곧장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리면 하기는 곧장 평상시의 자세로 돌아간다. 그런 뒤에 하기는 곧 선지식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회를 잃어버린다. 이에 하기는 말한다. 매우 지혜로우십니다. 이에 대선지식은 곧 말한다. 그대는 좋고 나쁨을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예컨대 이제 2번째 유형입니다. 선지식이 한계 경계의 흙덩이를 끄집어내어 하겐의 앞에서 놀린다고 하자. 하긴이 알아차리고서 주인이 되어 경계의 속임수를 받지 않는다면 선지식이 곧 몸을 반쯤 드러내자마자 하기는 바로 악 하고 고함을 친다. 선지식이 다시 온갖 차별되는 말의 길 속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뒤흔들면 하기는 말한다. 좋고 나쁨도 알지 못하는 늙은 깎아머리 비구롭다. 이에 선지식은 참탄하며 말한다. 참으로 올바른 도인이로다. 3번째 유형. 예컨대 여러 곳에 있는 선지식들이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한다면 학인들이 찾아와 보리, 열반, 삼신 등의 경계와 지혜를 물을 경우에 눈먼 늙은 스님은 곧 그에게 설명해 준다. 그러다가 학인에게 욕을 얻어먹으면 곧 주장자를 쥐고 그를 때리면서 예의가 없다고 하지만 당연히 그대들 선지식에게 안목이 없기 때문이니 그대들은 그 학인에게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어떤 부류의 좋고 나쁨을 알지 못하는 깎아머리 중은 이제 4번째 유형이죠. 쓸데없이 상관없는 말만 하며 맑은 나를 좋아하기도 하고 흐린 나를 좋아하기도 하며 등롱과 노주를 좋아한다. 그대들은 눈썹이 몇 개나 있는지 보아라. 이러한 일은 일어나는 내력이 있는데도 확인이 알지 못한다면 곧 마음이 미쳐 날뛰게 된다. 이와 같은 부류는 모두 여우 귀신이요 도깨비이니 저 훌륭한 학인은 이들을 보고서 깔깔 웃으며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눈먼 늙은 깎아머리 비구가 천하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구나. 4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객간주라고. 주간객, 주인, 선지식이 눈먼 학인을 간파한다. 이제 첫 번째 주간객. 예컨대 여러 곳에서 학인이 찾아와 주인과 손님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나면 곧 앞에 있는 일을 분간해 보려는 한마디 말한다. 보통 학인이
뭘 물으러 가죠. 그리고 물으러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간파해 보려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아직 안목이 밝지 않은 학인이 눈 밝은 사람을 찾아갔을 때의 유형이거든요. 학인은 그럴듯한 방편의 말을 한마디 끄집어내어 그대들 선지식이 입가에다 내던지고는 그대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살핀다. 이건 10중 8구 어서 들은 말 할 거예요. 자기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대들 선지식이 만약 이 경계를 알아차리고 집어서 곧장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리면 학인은 곧 평상시의 자세로 돌아간다. 겸손해진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말문이 닫히니까. 그런 뒤에 자기가 내놓은 걸 확 집어 던져버리면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안목이 없으면.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있기 때문에 그거 확 빼버리면.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생각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선지식을 찾아갔는데 도가 뭡니까? 도가 뭐냐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겁니다. 그랬어요. 이겁니다. 방바닥을 그러니까 손 빼고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발로 이겁니다. 그랬대. 그럼 발 빼고 얘기해 머리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이거라는 게 따로 있으면 그러면 몸 빼고 얘기해보라고. 몸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머리로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직도 어떤 특정한 경계를 도라고 여기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손 빼고 얘기해보라면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게 손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 알고 있으면 그러한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도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그거에서 못 떠난다는 거죠. 그런 뒤에 학인은 곧 선지식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아까 마찬가지로 기회를 잃어버린다. 야단 맞겠죠. 얻어맞겠죠. 이에 학인은 말한다. 매우 지혜로우십니다. 이에 대선지식은 곧 말한다. 그대는 좋고 나쁨을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그 경계 따라서 분별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좋고 나쁨 뭐가 도인지 그게 도가 아닌지를 모르는구나. 아직 안목이 안 열렸구나. 이게 주간객.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는 이제 주간주. 질문하는 사람과 답하는 선지식이 안목이 다 열린 케이스죠. 예컨대 선지식이 한계, 경계, 흙덩이를 끄집어내요. 학인이 앞에서 놀린다고 하자. 한번 먼저 얘기를 하겠죠. 옛날에 그런 이거 막 공부를 이렇게 알아보려고 많이 하잖아요. 딱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 근데 어떻게 할래? 이런 식의 딱 경계를 주면 이 흙덩이를 쭉 주는 거죠. 그럼 학인이 알아차리고 주인이 되어 경계 속의 속임수를 받지 않는다면 선지식이 곧 몸을 반쯤 드러내자마자 학인은 바로 하고 한다. 그게 안 속고 그냥 동그라미를 어떻게 지워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탁 써버리면 이제 주인 선지식이 진짜 그러한가를 알아보려고 또 다른 거를 한번 그물을 던지겠죠. 낚싯밥을 던지겠죠. 그러면 뭘 하자마자 학인이 확 고함치면서 이제 확 그것까지도 그냥 다 어떻게 보면은 쫓아버린다는 거죠. 그 프레임에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선지식이 다시 온갖 차별되는 말길 속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뒤흔들면 하기는 이거 좋고 나쁨도 알지 못하는 늙은 까까머리 비구로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이게 막 이거 이런저런 낚싯밥을 던져도 이제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이제 그제서야 나중에 선지식은 찬탄하며 참으로 올바른 도인이로다. 속지 않은 어떠한 경계에도 속지 않으면 어떠한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꿋꿋하면은 이제 인정해 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그런 어떤 그 선문답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는 학인이 눈이 밝고 그 스승이 눈이 먼 사람인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객간주라고 해요. 객간주.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어야 될 사람이 객이고 간파해야 될 사람은 주인인 그런 경우에 예컨대 여러 곳에 있는 선지식들이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한다면 학인들이 찾아와 보리, 열반, 삼신 등의 경계와 지혜를 물을 경우에 눈먼 늙은 스님은 곧 그에게 설명을 해준다. 이것이 설명. 이렇고 저렇고. 근데 설명도 필요해요. 그거를 몰라서 설명하는 거와 필요해서 설명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공부의 그 어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도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설명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무조건 고함이나 치고 방망이나 두드려 보세요.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어라는 것도 그 언어의 도가 있는 건 아닌데 그거를 잘 써야지. 꼭 방망이질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고 무조건 없애버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 설명하는 이런 설명을 색이라는 말이 아니라 설명을 듣고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를 내려놓아라. 비우라는 그런 쪽으로 설명하는 거는 그 설명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새겨 들고 그게 도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잘못된 어떤 가르침이라는 거지 자기가 잘못 사로잡혀 있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건 것이라면 그거는 훌륭한 거죠.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야지 그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다가 학인에게 욕을 얻어먹으면 곧장 주장자를 쥐고 그를 때리면서 예의가 없다고 하지만 예의 들먹거리면 안 돼. 선문답 하는데. 그게 방편으로는 쓸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 예의에 약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예의가 없나? 확 또 생각에 떨어질 수가 있고. 그대들 선지식에게 안목이 없기 때문이니 그대들은 그 학인에게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서로 눈이 멀어가지고 눈먼 장님이 눈먼 사람을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는 그런 어떤 불의의 좋고 나쁨을 알지 못하는 깎아무리 중은 쓸데없이 상관없는 말만 하며 맑은 날은 좋아하기도 하고 맑은 날을 좋아하기도 하고 흐린 날을 좋아하기도 하며 등농과 노주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경계를 좋아한다는 거죠. 맑은 날, 흐린 날. 경계 따라서 출렁거리고 등농과 노주를 하는 건 눈앞에 드러나는 사물. 등농이라는 건 우리 절에 이렇게 가면은 등을 밝히는 뭐 초롱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석등 같은 경우도 그런 유의 어떤 건데 그냥 등을 밝히는 거.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노주는 노출되어 있는 그 기둥.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경계들을 좋아한다. 경계를 좋아한다 이거죠. 경계 따라 분별 따라 마음이 이렇게 출렁거린다 이거죠. 그대들은 눈썹이 몇 개나 있는지 보아라. 옛날에는 거짓말하면 눈썹이 빠진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도대체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예요. 눈썹이 몇 개나 있는지 세어보라는 게. 이러한 일은 일어나는 내력이 있는데도 학인이 알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있는데도 학인을 알지 못하고 그거를 막 따라가면 이제 곧 마음이 미쳐 날뛰게 된다. 경계 따라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부류는 모두 여우 귀신이요 도깨비이니 저 훌륭한 학인은, 그러니까 안목 있는 학인들은 이들을 보고서 깔깔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눈먼 늙은 깎아머리 비구가 천하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공부하듯이 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 공부를 보면 돼 항상. 왜냐하면 이거를 떠난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사빈주라는 게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분별인 거거든요. 바로 지금 이 사빈주라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어디의 일인지를 보는 것이 진짜 임재 스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항상 여기서 주인이 되라 이거죠. 경계 따라서 손님 노릇하지 말고 사실은 이 주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주인공화라고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부르거든요. 근데 주인공이라 진짜는 뭐냐? 주인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화 하든 손님 하든 똑같은 거.
이게 진짜 주인공이라. 주인공이 따로 있고 손님이 따로 있느냐. 그러니까 눈먼 깎아머리 중이 와서 묻든 아니면 눈먼 스승이 어떤 엉뚱한 말을 하든 전혀 달라지지 않은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주인 되는 것이고 진짜 주인공인 자리에서 손님 노릇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본래는 다 주인이에요. 다 이걸 쓰고 있거든. 근데 자꾸 자기가 없다고 여기고 부족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손님 노릇 사람들 여기저기 물으러 다니는 거야. 여기 저기 뭐가 있나 찾아든 그래서 구걸하러 다니는 거야. 법을 구걸하러 다닌다고. 법은 밖에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미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고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은 결코 특별한 게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일 때만 있는 게 아니거든. 특별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라면 어찌 이게 특별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항상 부족함 없이 쓰고 있는 거는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이 일이거든요. 이 바탕에서 아주 단순한 일, 숨 쉬고 아니면은 뭐 손을 들고 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이 단순한 일을 넘어서 아주 복잡한 일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갖 고민과 갈등과 번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떠난 건 아무것도 없다. 이 엄연한 일, 당연한 일, 이 단순성, 곧바로 있는 거 찾을 필요가 없고 돌아볼 필요가 없고 그냥 부족함 없이 있는 이것을 보시라.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다.